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머신비전 시장의 내년도의 좀 키워드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다변화 시장 안에서 그 시장 세그먼트를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효과적인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전달하는 게 좀 중요해지지 않나. 네, 안녕하십니까. 헬로티 김진희 국장입니다. 네, 오늘 헬로티의 신년 인터뷰. 오늘은 머신비전 스타트업이죠. 예, 뉴로클의 이용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이용석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뉴로클의 머신비전의 이제 사업 방향,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2022년도에는 어떤 사업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스타트업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뉴로클의 이용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뉴로클의 이용석입니다. 저희 뉴로클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만들어주겠다는 비전 아래 그 생산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의 핵심 그 기술 경쟁력인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딥러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손쉽게 빠르게 최적화된 모델을 생성해서 이런 머신 비전 현장에서 손쉽게 딥러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뉴로클, 예. 언제 설립이 됐고, 어떤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스타트업이다시피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된 그런 업체입니다. 2년 반 정도 된 업체이고요. 네. 저희가 당연히 초기 1년 정도는 연구개발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 정도에 이제 첫 제품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제품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유수의 경쟁자들이 있는 제품, 시장이다 보니까 첫 제품 출시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보니까 지속적으로 버전업을 하게 되잖아요. 뭐 1.0 이후에 1.1, 1.2 버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되게 연구개발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2021년이 올해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원년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시장 진출을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 전시회도 정말 많이 참가를 했었고 여러 가지 온라인 어떤 행사라든지 뭐 해외 전시회까지 뭐 국내를 가리지 않고 정말 공격적인 어떤 시장 진입을 시도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 결과로 상당히 유의미한 좀 실적들을 많이 거두면서 그래도 뭐 인터뷰를 하게 된 것 자체가 뭐 이런 국내 유수 매체에서 저를 인정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 다음에 정말 사업적으로도 뭐 유의미한 매출 신장도 이뤄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매출하고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이뤘다. 예, 그거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올해 뭐 2021년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와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보냈는데 2021년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산업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그 투자 내지는 뭐 수출도 이제 최고의 수출을 기록한 올해 한 해였고요. 국내에 보면은 뭐 일부는 어려웠지만 일부는 나름대로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본 한 해였거든요. 예, 뉴로클 입장에서 2021년 그 주요 이제 유의미한 성과들을 좀 자세히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 예, 그나마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네, 그래서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매출 신장도 중요하고 또 그걸 위한 가장 큰 발판이 뭐 주요 레퍼런스를 쌓는 그런 한 해였다 보니까 뭐 국내 유수 어떤 제조 기업들한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시장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조기업들의 투자가 적었던 한 해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다행히 여러 가지 경제 관점에서 이제 돈이 많이 풀리던 한 해였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보냈던 한 해여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약간 코로나 갑자기 심해지면 주요 대기업들이 이제 대면 미팅을 캔슬하고 뭐 화상 미팅으로 전환한다든지 미팅이 딜레이 된다든지 약간의 그런 딜레이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딜레이가 있었던 점이 아쉽긴 하지만 실제 뭔가 투자 관점에서 보수적이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해서 그런 기조에 발맞춰서 그런 주요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좀 해외도 되게 동시에 좀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다행히 실현이 돼서 뭐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유의미한 매출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뭐 그 10월에 있었던 독일 비전쇼에도 참가를 해서 지금 이제 유럽에 있는 파트너사 대리점들도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을 완료한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뭐 유의미한 결과들 뭐 어느 쪽이 좀 이제
버티컬별로 좀 보자면 어느 쪽에 지금 뉴로클에서 제공하는 그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에 기반한 그 소프트웨어들이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돼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뭐 머신비전 산업군에 한정해서 본다면 네네네. 저희가 가장 많이 진출했던 뭐 산업군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국내다 보니까 역시 전기전자를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가장 큰 인더스트리인 것 같고요. 가장 큰 버티컬인 것 같고 저희가 생각 외로 상당히 좀 유의미한 매출을 봤던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자동차 쪽과 식품 쪽이었던 네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확실히 저희가 흔히 딥러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시장보다는 그렇죠. 좀 더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좀 더 열려있는 전기전자를 많이 네네.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전기전자도 상당히 계속적인 어떤 시장 페네트레이션이 진행되지만 확실히 올해부터는 좀 이런 자동차도 돈이 워낙 많은 곳이잖아요. 네네. 이제 돈이 많이 흐르는 곳인데 그동안 신기술이 좀 부정적이었었는데 아마 전기전자의 성공 사례를 보고 자동차 분야, 뭐 꼭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그 아래 1, 2차 벤더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그런 쪽까지 좀 딥러닝이 진입되는 걸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확실히 식품 쪽 같은 경우에도 산업 자체는 뭐 전기전자나 자동차보다 좀 작을 수 있지만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검사가 매우 중요한 분야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딥러닝이 많이 도입될 수 있었던 뭐 그런 단계였던 것 같고요. 이런 좀 전통적인 제조 말고는 확실히 좀 신시장으로 저희도 많이 보고 있는 게 물류 쪽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물류 쪽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어떻게 보면 수혜를 많이 입은 그렇죠. 산업군이에요. 이제 맞습니다. 코로나 네. 때문에 워낙 비대면이 증가하면서 뭐 택배라든지 물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그것들을 현재는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그 인력으로 지금 네네. 어떻게든 맞습니다. 메꾸고 있는 그런 네. 단계거든요. 저도 몇 군데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정말 수많은 인력들이 맞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인력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곳에서 사실은 저희 딥러닝 기술이 이런 그 비전 기술이 제공드릴 수 있는 밸류가 크다 보니까 이제 물류 쪽도 저희가 올해 뭐 유의미한 레퍼런스를 네. 쌓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영역들이 그 비전이 상당히 필요한 예. 분야이죠. 예.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더스트리 4.0, 뭐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에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저희 이쪽 머신 비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이제 핫 키워드 이런 영역에서의 그 뉴로클의 역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알다시피 저희가 막 처음으로 이런 딥러닝 기술을 머신 비전에 가져온 업체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런 업체들이 선구자적인 업체들이 있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좀 더 집중하는 거는 이제 가져는 왔는데 이거를 뭔가 생각보다 시장에 그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왜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좀 더 하이엔드 시장, 뭐 대기업 위주의 시장을 먼저 바라보면 뭐 그들은 확실히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내부에 계시죠. 아무래도 좋은 인력들을 갖고 그렇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해는 되는데 딥러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례 학습이다 보니까 이게 뭐 레이블링도 진행해야 되고 뭐 파라미터 수정을 하는 재학습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리소스 공수라고 그러죠. 그 리소스를 너무 많이 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어떤 페인 포인트들이 있어서 네네. 뭔가 접목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많이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활용하실 때 리소스를 최소화해 줄까 때문에 효율화 측면이죠. 효율화를 네. 어떻게 해줄까라는 측면이 이제 저희가 봤던 한 가지 분야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대기업 분야를 제외하고 좀 더 미드로우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그런 업체들에는 아쉽게도 딥러닝을 아직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진돼 네.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딥러닝을 도입한다면 얻을 수 있는 밸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로 아직 딥러닝이 접목되지 못한 이런 엄청난 미드로우 시장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제공해 줄까? 이 측면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두 번째 측면이고 그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 어떤 효율화와 두 번째는 이제 다룰 수 없는 분들한테 흔히 말하는 저희는 이제 이분들 비전문가로 지칭을 하는데 네. 딥러닝 비전문가들 때 어떻게 딥러닝 기술을 제공할까 이 두 가지가 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역할과 밸류라고 봤고 네네.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나 이제 그걸 패키징한 하나의 그 저희의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 뉴로티 뉴로알이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되고 시장에 제공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뭐 자연스럽게 뭐 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예, 지금 뉴로티하고 이제 뉴로알, 예, 그 제품군들의 이제 주요 특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앞으로의 이제 뉴로티나 뉴로알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네. 혹은 뭐 새롭게 이제 개발할 소프트웨어 요 이제 계획까지 예,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뉴로 T와 뉴로 R은 아까 말씀드린 목적에 따라서 연구 개발이 되다 보니까 딥러닝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그리고 리소스를 최소한의 투입을 해서라도 간단하게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드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거를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사실은 각 현장마다 취득되는 데이터셋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죠. 정말 뭐 다양한 어떤 뭐 다면체를 찍는 경우도 있고, 뭐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광학 조건을 찍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셋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 사실은 이거가 이제 결국은 최적화된 딥러닝 모델을 만들려면 그 데이터셋에 특화된 그렇죠. 딥러닝 뭐 흔히 말하는 아키텍처를 뭔가 생성을 해야 되고요. 뭐 그 아키텍처 내에서 이제 학습을 할 때도 뭐 다양한 파라미터 값이라든지 또 딥러닝은 사례 학습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도 쓰는데 이런 다양한 어떤 그냥 딥러닝적인 어떤 테크닉 같은 것들이 다 최적화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결국 항상 왜 딥러닝을 이렇게 고성능의 모델이 안 나와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고성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큰 페인 포인트다 보니까 이런 아키텍처 부분, 하이퍼 파라미터 부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부분 같은 것들을 저희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특허 등록까지 다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공드리다 보니까 정말 그 현장 적용되는 모델 생성까지의 시간을 현격히 단축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깜짝 놀란 게 모 업체들을 만나보면 그런 타 딥러닝 소프트웨어로 최적화면 2년씩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이해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요 잡만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제 다른 잡을 병행하시면서 요거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시다 보니까 뭐 2년 내내 이것만 쓰시진 않았겠죠. 하지만 2년이나 시간 동안 하셨다는 건 사실은 정말 많은 시간을 어떤 최적화의 시간을 소비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결국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우리 제품이나 우리 현장은 딥러닝과 맞지 않나 보다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뉴로 T는 이제 학습용 소프트웨어 보니까 이런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뉴로 R 쪽으로 옮겨가면 R은 뭐 리얼타임, 런타임의 약자라서 결국은 이제 현장에 이제 그 접목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형태이긴 한데 이런 것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쓴 게 왜냐면 또 딥러닝이 접목될 때 흔히 물론 뭐 전기전자 같이 좀 일반적인 클린 형태가 되고 통제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고성능의 PC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나 식품 그다음 더 미드로우까지 내려가게 되면 생각보다 생산 현장이 통제되지 않은 환경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때로는 그 뭐 PC래 고성능 PC라 그러죠. 뭔가 PC를 가져갈 수도 없는 뭐 그런 환경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환경에 맞춰서 뭔가 PC가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도 딥러닝을 제공하자면 딥러닝이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게 딥러닝이 과거의 그런 비전 알고리즘 보다는 헤비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보니까 조금은 헤비한 알고리즘인 딥러닝 모델도 어떻게 하면 통제되지 않은 조금은 그 뭐 흔히 말하는 안 좋은 러프한 환경에 쓸 수 있을까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저희 뉴로알 소프트웨어는 PC가 아닌 곳에서도 뭐 인베디드 보드 같은 곳에서도 최적화돼서 구동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다양한 최적화의 어떤 프로세싱 플랫폼을 다변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신제품 계획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 일단 뉴로 T, 뉴로 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3.0 버전 출시 계획이 3.0.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뭐 3.0 버전 예, 출시 계획이 있는데 거기 뭐 스포긴 하지만은 예, 어떤 기능들이 좀 더 강화가 되는지 그렇죠. 뭐 스포긴 하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 가장 첫 번째로는 저희 코어 알고리즘,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고도화는 뭐 당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기술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저희 코어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또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학습 알고리즘 말고도 결국은 데이터 핸들링 측면에서도 그 페인 포인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학습하기 전에 데이터를 취득하고 레이블링하는 과정은 딥러닝에 필수적으로 붙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의 페인 포인트들이 많은데 그런 데이터 핸들링, 데이터 레이블링 측면에서 어떤 효율성을 증진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들이 또 3.0 버전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자세한 것은 3.0 버전이 출시돼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정도 출시 예정이십니까? 3.0 버전은 아마 뭐 1Q 말이나 2Q 초 지금으로부터 한 3, 4개월 뒤에 출시될 예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뉴로 T와 뉴로 R의 계획은 이렇게 3.0 버전이 계획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신제품 출시를 이제 진행한 게 있는데 저희가 뉴로 X라고 하는 이제 신제품이 올해 연말 연초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T가 트레이닝의 약자였고 R이 이제 런타임의 약자되면 뉴로 X는 이제 엑스퍼트의 약자예요. 엑스퍼트 버전의 약자라서 전문가들이 쓰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좀 비전문가분들 대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좀 대기업군에서는 이제 딥러닝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면서 아, 내가 직접 뭔가 뉴로클의 기술력을 활용하면서 내가 가진 딥러닝 지식을 녹여내고 싶다. 이제 이런 니즈를 제가 시장에서 많이 흡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올 하반기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걸 해주자. 왜냐면 우리만의 뉴로티한 뉴로아는 저희한테 100% 의지를 하시면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좀 더 가미한다면 또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서 좀 저희의 기술력을 활용하시면서도 딥러닝 전문가들이 어떤 그분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녹여낼 수 있는 전문가용 버전인 그 뉴로 X 버전도 올해 연말 연초에 출시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품군은 TRX 이렇게 맞습니다. 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궁금한 게 뭐 2년 반이긴 하지만 지금 뭐 대표님도 그렇고 뉴로클에서 다양한 이제 고객들을 이제 만나 보시면서 네.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최근 2, 3년 전부터 뭐 그 이전부터죠. 이제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 머신러닝에 대한 그 관심 이슈가 어느 때보다도 이제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고객들의 니즈에 대한 변화, 이 머신 비전 쪽만 봤을 때 이런 변화의 흐름이 어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뉴로클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고객 변화를 최근에 많이 느끼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거에는 초기에는 정말 딥러닝으로 뭔가 검사가 돼 안 돼 이런 좀 단순한 퀘스천이 어떤 주요 니즈였다면 요즘은 이제 그거를 넘어서 그건 기본이죠. 검사는 무조건 그렇죠. 돼야 되는 거고 그걸 넘어서서 검사 이후에 딥러닝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의 공수가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가 좀 더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업체 분들별로 좀 니즈가 다르죠. 우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컨트롤빌리티를 가져가야 되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유지보수 하기 싫은데 뭔가 아웃소싱 형태를 어떻게 유지보수를 손쉽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후단에 대한 검사 단순히 딥러닝 접목만이 아니라 접목 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니즈가 확실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직접 진행하신다면 확실히 저희가 아까 말한 저희가 효율화를 많이 시켜드리다 보니까 저희 소프트웨어 자체가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외부적으로 이걸 활용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좀 SI 파트너사분들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파트너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왜냐하면 또 그거는 어떤 그 현장에서의 즉각 대응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들 배려를 드리고 있고요. 좀 두 번째 포인트는 단순히 검사에만 이걸 접목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뭔가 단순히 그 검사 포인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딥러닝 비전 기술을 접목하시는 고객사들이 하나둘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딱 그 인스펙션이라는 비주얼 인스펙션에만 딥러닝 접목할 수 있다 생각을 하셨다면 여전히 비전이긴 합니다.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비전으로 이런 데이터 값을 딥러닝으로 인식을 하면 우리가 뭔가 생산 공정이나 이런 다른 후처리에 활용할 수 있겠지라는 것이 이제 좀 더 빠르게 비주얼 인스펙션에 딥러닝을 도입하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나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 중간 공정인데 검사 공정이 아니라 뭔가 글루 같은 걸 발라서 산업용 글루를 바르면 그거를 딱 인식을 해주면 바로 생산 현장에 이걸 인식한 결과값을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 단위 검사는 사실 아니죠. 뭔가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어떤 비전 모듈로도 활용성이 하나둘씩 증가하고 있는 게 또 새로운 트렌드고 점차 22년, 23년에 이런 쪽도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조 쪽 영역에서의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들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딥러닝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뉴로클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이제 기존 플레이어들하고의 이제 경쟁은 이제 불가피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놓으라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해온 이유는 그만큼 뉴로클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기술력의 이제 차별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 경쟁력, 기술 경쟁이 되지 않으면 그런 유수의 경쟁분들 회사들과 사실 경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유수의 제품과 핵심 기술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이제 갈고 닦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만큼 이렇게 비전문가가 쓰기 쉽게 만들어준 업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하는 영향력 포인트는 넓어지는데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의 수는 똑같아요. 그렇죠. 이 기업의 현실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지속적인 어떤 효율화라든지 특히 딥러닝은 되게 손쉽게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경쟁 제품도 워낙 좋은 제품이 많지만 저희처럼 뭔가 비전문가,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뭐 도메인 전문가 분들이죠. 도메인 전문가인데 딥러닝 비전문가를 타겟으로 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이 제품은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누구를 타겟으로 했다, 어디서 이런 제품의 어떤 연구 개발이 근원이 있다가 많이 다른 게 느껴져요. 그래서 당연히 경쟁 제품 선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산 현장에서의 효율만 바라본다면 저희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아닌가 싶고, 당연히 그거에 근간이 되는 다양한 기술력을 저희가 갈고 닦고 있고요. 뭐 제품 기술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 외적으로도 저는 약간 그 고객 대응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저희는 특히 국내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외산 업체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저희만큼 국내 커스터머를 소중하게 여기는 업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피드백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해주고 뭔가 빠르게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업체가 흔치 않았던 것 같다는 피드백도 저희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런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야 될 그런 역량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2022년도를 좀 한번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예,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와 함께 갈 텐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머신 비전 시장의 내년도의 좀 키워드라고 하면, 뉴로클의 입장에서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는 결국 저는 효율화와 다변화인 것 같아요. 예, 효율화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번 다변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업체들도 시장을 타겟할 때 뭐 확실히 결국 이런 검사를 헤비하게 쓰는 업체들은 되게 한정적이었고, 그러니까 한정된 플레이어들의 어떤 한정된 검사 공장이 어떻게 하면 그걸 선점할 수 있을까가 좀 머신 비전 업계 경쟁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좀 그런 거 많이 지난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검사 포인트도 늘어나고 자동화된 검사를 하려는 업체들도 점점 하방 전개가 되고 있고, 이 같은 업체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어떤 공정에 사용되고 이게 되게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다변화된 니즈를 어떻게 저희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 캐치를 할 것인가. 또 반대로 말하면 그걸 다 대응할 수는 없어요. 다 대응하면 선택과 집중이 없다 보니까 점점 이런 검사 공정, 딥러닝의 활용 방법도 다변화되고 있고, 다변화되는 시장 안에서 우리 뉴로클이 가야 될 위치는 어디인가. 저희뿐만 아니라 뭐 저희 경쟁이나 어떤 머신 비전 비즈니스 하는 모든 업체에서 접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변화 시장 안에서 그 시장 세그먼트를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효과적인 니즈에 맞는 제품을 전달하는 게 좀 중요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올해 2021년도에 그 독일에서 이제 가장 크게 열리는 전시회죠. 비전 관련된 가장 큰 전시회인데 비전 쇼에 이제 참여를 하셨었죠. 제가 뭘 느끼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글로벌 비전 업체들이 대부분 다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그 뉴로클의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방향이든 뭐 현재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셨을 테고, 뭐 전반적으로 한번 그 스케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딥러닝을 한다는 업체가 저의 기대만큼 많진 사실 않았거든요. 많진 않았거든요. 일단 그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뭐 그런 업체들은 근데 대부분 딥러닝만 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뭐 카메라부터 프레임 그래버나 여러 부품과 엔드 이제 딥러닝과 소프트웨어를 하는 업체다 보니까 뭐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알고 있어서 당연히 포진을 돼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딥러닝만을 바라보는 업체가 생각보다는 없었어요. 당연히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전부가 참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근데 이거의 반증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확실히 뭐 시장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딥러닝 자체만 한다만으로도 뭔가 유의미한 밸류가 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딥러닝 어떤 단독의 밸류보다는 이게 하나의 솔루션의 일부분이 됐을 때, 잘 녹아들었을 때 주는 밸류가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밸류겠구나가 제가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물론 저희가 딥러닝만을 저희는 이제 단독으로 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고객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솔루션에 녹아들었을 때 그분들이 이제 받는 거는 검사 솔루션이잖아요. 검사 솔루션 안에 이제 하부단의 딥러닝이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솔루션에 녹아들었을 때 이거를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밸류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면 다들 하나의 이걸 원 오브 댐으로 좀 보는 느낌이 이제 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그 외적으로는 뭐 여전히
정말 모르던 업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정말 모르는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꼭 이게 딥러닝 한정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2년인가 3년 만에 열렸던 맞아요. 거잖아요. 예, 아마 3년인가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예, 이 시장은 정말 1, 2년, 2, 3년 만에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인 것 같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2020년도에 이제 비즈니스 전략도 나름대로 이제 세우셨을 텐데 저희가 좀 이렇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예, 어떤 부분에 좀 그 뉴로크를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2022년 다가오는 2022년에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네. 결국은 특히 저희 업체는 되게 이런 비전문가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만큼 딥러닝과 하방 전개를 많이 시키는 업체는 사실 시장에서 보진 못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하이엔드 시장에서 이제 유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쟁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정말 하방 전개를 잘 시키는 업체라서 좀 시장 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신다면 딥러닝이 여기도 쓰이는 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좀 저희가 유일한 것 같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비즈니스 파이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딥러닝이 또 어떤 저희 뉴로클이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는지 어떻게 시장의 하방 전개를 시키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신다면 시장적으로는 되게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딥러닝을 소화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바라보는 좀 더 재밌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이 이미 논의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이제 완료가 된다면 또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의 이제 머신 비전 시장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위주로 이제 흘러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식품이라든가 자동차에 일부 적용이 되긴 했지만 이제 그 외적인 부분으로도 솔직히 확산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는 기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뭐 2022년도는 그런 그러니까 딥러닝이든 뭐 그 머신 비전이든 AI를 기반으로 한 머신 비전 솔루션이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예, 한 해가 됐으면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뉴로클도 일조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죠. 이 부분은 뭐 업력이 뭐 모든 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기술력과 어떤 얼마큼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국내 이제 잠재 고객들, 다양한 고객들이 있는데 그 고객들이 왜 뉴로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예, 그 부분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히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시장에서 필요한 걸 연구개발해야 이게 그렇죠. 사용이 쓰임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뿌듯하고 정말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고객분들의 보이스와 시장 목소리를 정말 중시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가올 이제 3.0 버전이나 넥스트 버전들도 저희는 시장에 계신 고객분들이 주신 보이스를 기반으로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 거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업력은 현재는 작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본다면 저희가 분명히 압도적인 어떤 차별화된 어떤 경쟁력과 차별화된 밸류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드리고 그런 업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가 준비한 신년 인터뷰, 머신비전의 스타트업이죠. 뉴로클의 이용석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 2022년도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참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고, 내년에는 어떤 반향을, 이 업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뉴로 TR, 그리고 X, 어떻게 시장에 접목이 되는지 궁금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